창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상범 씨의 손이 제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간절했죠. 오랜 세월 스쳐가는 손길 없이 지내온 제게 그날 밤은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기대했던 것보다 상범 씨의 그것이 조금 작다고 느껴졌어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탈해졌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상범 씨는 마치 성실한 공무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두름 없이 묵직하게 오롯이 제 숨결과 맞추어 자신의 호흡을 맞췄어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저는 금세 몸과 마음을 맡기고 말았죠. 그의 손길은 섬세했고 입맞춤은 깊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했습니다. 그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란 거려.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그 사람의 마음이 제 안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마침내 터져 나오는 환희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는 작은 불씨였고 살아날지 죽을지 위태하던 그 불씨를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냈습니다. 상범 씨는 그 불씨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결국 뜨거운 불꽃으로 태워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꽃 속에서 다시 한번 여자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본 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저는 단 한 번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하루하루였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어떤 목 같은 것 말이에요.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자주 나가던 노숙자 무료급 식소. 날이 더우면 얼음물을 나르고 추우면 끄끈한 국밥을 나르며 집보다 그곳을 더 자주 찾던 사람. 떠나기 전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정아, 나 없는 세상에서도 꼭 누군가를 위해 살아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의 못다 한 일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무료급 식소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 그게 제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내는 것도 장소를 구하는 것도 모든 게 벽이었어요. 행정 절차는 까다롭고 저는 그런 것엔 젬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민원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상범 씨.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란 그 남자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 다려진 셔츠, 번들거리지 않는 구두. 유난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꽤 또렷했어요. 무료급 식소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범 씨는 무료급 식소로 개조할 예정인 낡은 건물까지 직접 나와주었죠. 철근 상태며 배수 문제, 창틀의 노후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는 그의 손길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오랜만이었어요. 남편 이후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듬직하게 챙겨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괜히 옆에서 그를 자꾸만 훔쳐봤습니다. 서정 씨, 이 벽면 보세요. 누수 흔적이 있죠. 이런 부분부터 잡아야 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어느새 그의 손짓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미세한 표정까지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쉽게 심장이 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날 밤 혼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손이 떠올랐어요. 낡은 벽을 짚던 두툼한 손, 말없이 저를 지켜보던 깊은 눈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이야.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이상하게 다음날부터는 구청을 더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핑계로요. 제 속마음이 얼마나 뻔했는지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상범 씨가 말했습니다. 서정 씨, 무료급식소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법을 챙기고, 누군가는 땀 흘리고, 또 누군가는 마음을 보태야죠. 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하시죠. 그가 말한 같이 하시죠라는 말이 왜 그렇게 다르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상범 씨와 함께 무료급식소를 만들며 매일같이 마음속 작은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어쩌면 남편과의 추억보다 더 따뜻한 무엇이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상범 씨와 함께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료급식소 공사는 예상보다 더딘 걸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린 속도가 저에게는 참 다행스러웠어요. 공사가 오래 걸릴수록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구청에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돌며 공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펼친 그의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보였고 낮게 읊조리는 설명에 저는 괜히 고개를 더 가까이 들이밀곤 했어요. 서정 씨, 이 항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이 걸려 있거든요. 아, 네. 종이만 보면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상범 씨 덕분에 살겠네요. 그저 평범한 대화였지만 상범 씨가 제게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함께 도배지를 고르러 갔습니다. 칙칙한 회색은 싫다며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따뜻한 아이보리 톤을 고집했죠. 그때 상범 씨가 말했습니다. 서정 씨, 고르시는 색이 참 서정적이네요. 이름처럼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볼끝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이름 한 번 불렀을 뿐인데 제 안에서 오래 묻어둔 설렘이 톡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상범 씨는 어쩜 말을 그렇게 서툴게 잘해요. 제 농담에도 그는 미소만 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수줍음마저 저를 흔들었죠. 점심이면 그는 늘 반찬통을 쌓았습니다. 조미료 맛이 전혀 나지 않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맛이었어요. 서정 씨, 이런 건 집밥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하죠. 그냥 끼니 때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런 밥이 더 특별해요. 남편이 아프고 난 후로 늘 혼자 차려 먹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종이컵에 물김치를 따라 나누며 자잘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난히 그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자꾸만 마음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솔직한데 몸은 자꾸 조심스러워졌어요.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고 남들의 눈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은근한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지는 않을까?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는 없을까? 바보 같은 상상이었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하다 문득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상범 씨가 무심히 말했죠. 서정 씨, 이 시간에 마시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커피를 핑계 삼아 우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좁은 동네 카페, 고소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치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등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참 크고 묵직한 손이네. 그 손이 제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따뜻할까.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서정 씨, 이런 말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요. 저는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보려고 합니다. 금방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깊이 가는 편이죠. 그의 말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묵직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진지해지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자꾸 뛰었어요. 거리마다 걸리는 노을빛, 살랑거리는 저녁바람도 모두 처음 보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 그냥 함께 도배지를 고르고 김치전을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무심하게 넘긴 그의 말들 속에서 작은 약속들을 발견하며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고상범 씨라는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비를 뚫고 뷰식소 공사 현장을 찾은 저를 보며 상범 씨는 혀를 차면서도 결국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서정 씨, 이런 날은 현장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입가엔 어쩐지 미소가 맺혀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섰죠. 어깨 위로 내려오는 우산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고 스치는 팔끝과 우연히 닿는 손 등의 심장이 괜히 서둘러 뛰었어요. 참 우습죠. 비를 핑계로 나온 건데 결국엔 저 사람 가까이 서고 싶어서였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상범 씨가 불쑥 말했어요. 서정 씨, 요즘 저 마음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돕고 싶었던 게 처음인데 자꾸 그 이상을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들리던지요. 숨이 턱 막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저도 상범 씨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말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풀어지면서 부드럽게 웃었죠. 서정 씨는 참 용감하시네요. 저는 그런 말 하려고 한참 망설였거든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죠. 마음속에서 그 벽이 한 겹씩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료급식소, 기증자 명패를 달기 위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자리가 끝난 후 상범 씨가 조심스럽게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며 말을 건넸고 라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의 말이 어쩐지 귀엽게 들렸습니다. 라면 좋죠. 끓이는 솜씨를 봐야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급식소 안 작은 주방에서 마주 서게 되었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 위로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멋져 보였어요. 서정 씨, 라면도 사람도 느긋하게 끓여야 제맛입니다.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고 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라면, 국물 한 숟갈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상범 씨는 말없이 뷰식소 뒷마당으로 저를 이끌었고 비는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스며든 촉촉한 공기가 오히려 더 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서정 씨, 앞으로는 이런 비 오는 날이면 같이 걸을 수 있겠죠.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는 순간 뜨거운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가 가까워지자 저는 저절로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스치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서로의 숨을 느끼며 깊은 키스를 나누는 동안 내 안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의 손길은 더디지만
진지하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죠. 그래,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의 체온은 오래도록 식지 않았고 그 체온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데워주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렇게 가슴이 뛰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산 하나에 담긴 좁은 공간처럼 우리 둘의 사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끝내 아무도 없는 급식소 마루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걸 함께 바라봤습니다. 상범 씨의 손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마다 심장이 조급하게 뛰었고 그의 체온이 내게 흘러들어올 때마다 억눌러왔던 그 모든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공유했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네요. 상범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정 씨 덕분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처음으로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온전히 꺼내놓았어요. 그 밤은 짧았지만 제겐 다시 여자가 되는 밤이었고 상범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상범 씨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일상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 일로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일 핑계를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기게 되었죠. 서정 씨, 오늘 급식소 창고 정리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요. 상범 씨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상범 씨는 변함없이 과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다정함을 저는 이제 정확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급식소 창고 정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쌓인 기증품과 물품들이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박스를 옮기다 땀을 뻘뻘 흘리는 상범 씨를 보며 저는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범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가 당황한 듯 멈칫하다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자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상범 씨의 반응이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우리는 급식소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여름 초입의 햇살은 따사로웠고 나무십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땀에 젖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식혀주었죠. 상범 씨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서정 씨, 오늘처럼 땀 흘리는 날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맞아요. 상범 씨 덕분에 저도 살아있음을 느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땀을 흘리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참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국수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상범 씨는 어느새 저를 위해 작은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었어요. 국수 위에 김치를 정성스럽게 얹어주거나 제 물컵을 채워주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죠. 서정 씨, 사실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만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상범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일상에 다시 색이 입혀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며칠 후 상범 씨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정 씨,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십니까? 강릉에 가 보려고 합니다. 바다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뛰었고 저는 바로 대답했죠. 좋아요. 저도 바다 가본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주말 아침 상범 씨의 차에 올라타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상범 씨는 운전대 너머로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정 씨 덕분에 말이죠. 강릉으로 가는 길은 상큼한 바람과 햇살로 가득했고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들이 배경음악처럼 우리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어쩌면 젊을 때 느끼던 사랑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죠. 도착한 바닷가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스며드는 모래의 감촉과 밀려오는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 했어요. 서정 씨 바다는 참 좋습니다. 고요한데도 늘 움직이고 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멈춰 있는 듯해도 결국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해가 지고 우리는 바닷가 작은 펜션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 밤 또 한 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범 씨의 서툰 손길은 오히려 더 진지했고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떨림이 있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죠. 상범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정 씨,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상범 씨를 믿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시간이 저에겐 충분히 특별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그날 밤 상범 씨는 마치 오래된 연습을 통해 익힌 듯 저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품어주었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가득한 몸짓이 오히려 더 진하게 와 닿았고 저는 그 품속에서 다시금 여자로서의 저를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렸고 그 조용한 울림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만들어 주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깊이와 진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요. 촛불 하나 켜진 은은한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긴 시간 말없이 숨을 나누었고 그렇게 서정과 상범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그 밤,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범 씨의 손길이 서정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내며 조심스레 내려왔고 서정 역시 그의 셔츠를 풀어주며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가슴을 느꼈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 거친 손에 닿은 그의 피부는 나이보다 훨씬 건강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 서정의 시선이 미끄러지듯 내려간 곳에서 작지 않은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아, 조금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작고 소박한 현실 앞에서 서정의 마음이 한순간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상범은 눈빛 하나 떨리지 않고 마치 그 모든 걸 알기라도 하듯 서정의 시선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서정 씨, 오늘은 오래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서정 씨를 누구보다 깊게 원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서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가 보여주는 진중함과 정성, 서두르지 않는 손길이 오히려 서정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깨웠습니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상범은 몸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게
그러나 성실하게 그녀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손끝으로 서정의 떨림을 느끼며 상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서정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정의 허리를 감싸 안는 그의 손이 점점 깊어지고 그가 만들어내는 리듬은 작지만 묵직하게 서정의 몸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치 오래 묵은 장인의 손길처럼 서툴러 보여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짜여가는 그 움직임에 서정은 점점 더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서정 씨,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고 서정은 숨죽여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니, 아주 좋네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작은 물결처럼 일던 감각이 점점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밀려왔습니다. 서정은 상범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랑법에 몸과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마치 묵묵히 긁을 일구는 농부처럼 서정의 온몸을 정성스럽게 일구고 있었고 그 성실함이 오히려 서정의 안쪽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던 욕망을 부드럽게 깨워냈죠. 격렬하지 않아도 좋았고 조급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상범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 서정을 품으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서정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어요. 그의 손길 하나, 숨결 하나, 입맞춤 하나가 모두 서정에게는 새로움이었고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 같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스며들수록 서정은 점점 더 그의 품에 안겨들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을 완벽히 맞추며 하나가 되었어요. 상범 씨, 오늘 밤 참 대단하시네요. 서정의 그 한마디에 상범은 쑥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요. 작지만 강한 그의 진심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서정은 키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범이 채워준 것은 단순한 육체의 만족이 아닌 오랜 세월 외면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과 온기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밤 늦도록 천천히 그러나 깊고 뜨겁게 서로를 채워갔습니다. 세상이 모를 그들만의 속도로 조용히 욕망을 풀어나갔습니다. 서정은 상범과의 첫날 밤 이후 매일 밤이 새롭고 충만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저 강릉 여행이라는 특별함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밤까지도 그 뜨거운 온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서정은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나이 60 넘은 여자라고 해서 이런 감정은 사치라고. 욕망은 젊은 것들의 몫이라고. 그런데 상범과 함께하는 밤마다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작고 소박했던 그의 체온은 매일 밤 서정의 온몸을 휘감으며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고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마다 서정은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상범 씨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치 오래 묵은 악기를 천천히 조율하듯 서정의 몸을 다루었어요. 그런 그의 정성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서정의 안쪽 깊은 곳을 뜨겁게 달구었죠. 그가 귀 기울여주는 숨결,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손길, 서정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기억하려는 눈빛이 서정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밤, 서정은 스스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몸이 나이 들었다고 해도 사랑 앞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상범이 두 손으로 서정의 얼굴을 감싸며 웃었을 때 그 작은 미소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상범 씨, 나 정말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그의 대답은 한없이 담담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진심이었죠. 저도요. 서정 씨 덕분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서정의 손이 상범의 등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등이, 그의 어깨가 그토록 듬직하고 넓게 느껴진 건 단순히 남자의 육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고독, 그리고 그걸 견뎌온 무게가 서정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행지의 작은 펜션에서 매일 밤 서로를 안고 탐하고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사랑이었죠. 오직 둘만의 속도로, 둘만의 방식으로. 서정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매일 밤 서로를 원하고 갈구하는 자신이 신기했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이 더 깊어졌고, 덕분에 상범의 작은 스침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매번 처음인 것처럼 떨리고 또 익숙하게 녹아드는 감각이 서정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상범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났네요. 그렇지만 늦게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그의 대답에 서정은 웃었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두 사람은 또 다른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상범의 손길이 익숙해지면서도 매번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서정은 그런 그의 정성스러움에 몸을 맡겼습니다. 작았던 상범의 것이 서정의 뜨거운 숨결 속에서 점점 커지고 끝내 두 사람은 다시금 하나로 얽혀들었죠. 그 순간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크기나 젊음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요. 사랑을 나누는 방식, 마음을 담는 진심, 그리고 서로를 원하는 그 열정이야말로 진짜라고 말이죠. 그 밤도 어김없이 서정과 상범은 작은 방 안에서 숨죽이며 뜨거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새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새벽에 찬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품 안은 여전히 뜨겁고 충만했어요. 상범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매일 밤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상범은 말없이 서정을 품에 안고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사랑합시다. 서정 씨. 그렇게 또 다른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로, 두 사람의 체온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 개소식 날, 서정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꿈꾸던 일이었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을 결국 서정 혼자서 해냈어요. 고상범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행정 절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심지어 자잘한 서류 작업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무료급식소라는 이름 대신 서정인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도 그의 아이디어였죠. 그렇게 이 작은 공간은 오늘부터 따뜻한 식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에서 딸과 아들이 모두 날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겠다며 서둘러 비행기를 탄 거예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딸아이의 말에 서정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이렇게나마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상범도 옆에서 서정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정 씨 덕분에 많은 이들이 따뜻해질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날 서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축하와 이웃들의 격려, 상범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주지 않는 법이죠. 무료급식소. 오픈 열흘쯤 지났을까요? 상범의 모습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답장도 짧고 건조했어요. 바쁘겠거니 무슨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대출금 상환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서정은 처음엔 잘못 온 편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등기 속 서류를 읽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정의 이름으로 거액의 정부 지원금, 대출이 실행돼 있었고 담보로는 무료급식소와 서정의 자택까지 묶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가게 계약할 때 상범이 은근히 말했죠. 서정 씨, 이런 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맡겨주세요. 복잡한 서류들 힘드시잖아요. 서정은 믿었습니다. 상범은 서정의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사람이었고 남편 대신 마음을 기대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상범이 이럴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정은 곧장 상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상범은 서정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도박 빚에 시달리며 무료급식소 일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정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서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범이 매민 손길에 스스럼 없이 자신의 모든 걸 맡겼던 그 순간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서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허망함이란 마치 몸 한쪽이 잘려 나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웠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다짐도 자존심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료급식소의 간판을 떠올렸습니다. 서정인의 밥상이라는 그 글씨가 왜 이리도 처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서정 씨, 믿어주세요.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했지만 서정은 스스로를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서정의 두 눈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배신의 깊이가 깊을수록 다시 일어서는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이죠. 사랑도 배신도 모두 그녀의 일부일 테니까요.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상범의 흔적이 남은 무료급식소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렇게 서정은 매일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저렸지만 밥 한 그릇 받아든 노숙자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상처도 옅어지겠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서정은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 서정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김종두 씨. 검게 그을린 피부에 굵은 주름이 인상적인 남자였죠. 서정보다 5살 위인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소는 누구보다 빠르고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와서 식재료를 나르고 설거지를 도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서정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종두는 서정의 남편과 생전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청춘을 함께 보내며 숱한 추억을 쌓았고 종두는 늘 그림자처럼 친구의 곁을 지켜왔죠. 그러나 친구가 결혼한 이후 그는 서정을 향한 마음을 깊이 감췄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랬던 그가 서정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그녀 곁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종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정 역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무료급 식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깜깜한 주방 안에서 서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종두가 조용히 촛불을 들고 다가와 말했어요. 서정 씨,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서정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종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 씨,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려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고상범이란 놈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소식에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깊었기에 감히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지만 종도의 눈빛은 달랐어요. 욕심도 계산도 없는 오랜 세월을 거쳐온 진심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종두 씨, 나 지금 많이 겁나요.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당신 마음 고맙게 받을게요. 그날 이후 서정과 종두는 조심스레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함께 짓는 밥에도 따뜻한 온기가 배어 나왔어요. 누군가는 인생이 두 번째 봄을 늦게 맞이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이죠. 서정에게 종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떠들썩한 고백,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서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종두는 평생을 걸쳐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죠. 무료급 식소 작은 식탁 너머로 마주 앉아 웃는 그의 얼굴이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해 보였어요.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보이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쓰디 쓴 상범의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노숙자들의 웃음소리, 종두의 우직한 뒷모습,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무료급 식소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어요.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고기국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주름진 손으로 물을 썰고 김종두는 묵묵히 쌀을 씻었죠. 두 사람의 호흡은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맞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도 달라졌어요. 서정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하네요. 종두 씨 덕분이죠. 덕분에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네요. 그저 그런 인사였지만 둘만 아는 온기가 가득했어요. 무료급 식소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둘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배불리 먹네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노숙자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정의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상처를 덮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손길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되었어요. 김종두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서정에게만큼은 종종 다정한 농담도 던졌습니다. 서정 씨, 요즘 따라 허리가 더 고다진 것 같아요. 제 덕인가요? 그런 말에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종두 씨 덕분에 마음이 펴지니 허리도 펴지나 봐요. 일상이 단조롭다 생각했던 서정에게 무료급 식소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종두와 함께하는 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했죠. 종두는 가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시들지 않는 조그마한 국화 한 송이. 서정 씨. 식탁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서정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소한 정성을 받아 게 얼마만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무료급 식소 문을 열면서 조용히 종두를 떠올렸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자식들은 여전히 미국과 호주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추며 엄마, 얼굴 좋아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물으면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밥 짓고 사람들 밥 먹이는 게 내 일상이지. 덕분에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평온한 표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상범에게 당했던 상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김종도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엄마, 그분 덕분이에요. 같이 무료급 식소 지키면서 많이 도와줘요. 내가 혼자였으면 벌써 지쳤을 텐데 말이죠.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멀리서나마 안도했죠. 어느 날 무료급 식소에 작은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두가 준비한 거였어요. 서정 씨. 오늘 무료급 식소 연지 딱 100일 되는 날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죠. 촛불 2개를 켜고 둘은 소박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순간이었지만 서정의 가슴은 먹먹했어요. 상처가 덧나기도 했지만 덮이기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함께 보낸 100일의 시간은 상처보다도 더 진한 애정과 믿음을 쌓아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처음엔 뒷말이 무성했지만 무료급 식소 덕분에 골목 분위기가 환해지고 노숙자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정과 종두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서정 씨 참 대단해요. 어려운 일인데도 묵묵히 해내시네요. 서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저 내 앞에 있는 일을 할 뿐이죠. 종두와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 걷다가도 가끔씩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요란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아끼며 나누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구나. 종두 역시 그랬어요. 서정 씨. 참 다정한 분이에요. 내가 평생 바라만 봤던 이유가 있죠. 어느덧 계절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골목엔 매화꽃이 피어나고 무료급 식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죠. 서정은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아픔도 함께 흩날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종두라는 사람과 함께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든든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요.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람이고 다시 치유해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따뜻한 봄이에요. 종두 씨. 우리 같이 오래도록 이 봄을 지켜가요. 종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작은 무료급 식소 위로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정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김종두라는 사람, 그토록 오랜 시간 곁에서 조용히 걸어왔던 그 남자가 이렇게 숨겨진 뜨거움을 품고 있을 줄은요. 무료급 식소를 마치고 돌아온 늦은 저녁, 평소처럼 차 한잔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의도도 없는 듯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는 공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종두는
무겁게 숨을 쉬었고 서정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다잡고 있었어요. 서정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종두의 손이 서정의 손등을 덮었을 때 그 손은 상범과는 전혀 다른 온기와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아껴온 무언가를 이제야 꺼내는 듯한 조심스러움.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서정은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종두 씨, 오늘은 나도 욕심을 부려도 될까요? 순간 종두의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 깊고 짙은 욕망이 일렁였어요. 옷을 벗는 동작마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서로의 심장이 더 깊이 울렸어요. 그러다 그 순간 서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종두가 품고 있던 진짜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상범과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랐지만 곧 떠서 없어졌습니다. 크기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종두는 분명 달랐어요. 그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품고 있던 절제된 본능이었습니다. 서정 씨, 괜찮겠어요? 종두는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물었지만 이미 서정의 대답은 그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전해지고 있었죠. 몸이 닿는 순간 서정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품으면서도 한편으론 거친 본능을 숨기지 않는다고요. 마치 40대 청춘처럼 불타오르면서도 여든 노인의 자애로움처럼 다정했어요. 종두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서정의 속 깊은 곳을 찌르듯 흔들었고 서정은 거친 숨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종두 씨, 나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범과의 첫날 밤이 조심스럽고 애처로웠다면 종두와의 이 밤은 서정이 처음으로 여자로서 자신을 던지는 시간이었죠. 몸은 늙어도 욕망은 숨지 않는다는 걸, 사랑하고 싶은 본능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뜨거운 순간 종두는 쉬지 않았어요. 서정이 지칠까봐 걱정하면서도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온몸을 맡겼죠. 이건 젊은 시절의 허세와는 다른 진짜 남자의 본능이었어요. 그 모든 감각이 서정의 피부를 통해 살아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엉켜버린 그 방 안에서 서정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황홀할 수 있구나. 종두의 품에 안긴 채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귀를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서정 씨, 괜찮아요. 응,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서정과 종두는 끝없이 서로를 안고 또 안았습니다. 세상이 정지된 듯한 밤, 두 사람은 주름진 몸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 진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새벽녘, 서정은 지친 듯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두 씨, 내가 당신을 몰랐던 시간들이 아까워요.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종두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서정 씨는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창문 너머로 기끄무레한 여명이 스며들었고 서정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축복이겠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누운 채 다시 깊은 잠에 들었어요. 서정은 알았습니다. 이 밤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젊음도 욕망도 아닌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의 실감이라는 걸요. 서정과 종두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새벽이면 서정이 먼저 일어나 주방불을 켰고
종두는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죠. 무료급식소도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국솥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서정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두 씨, 오늘 된장은 좀 짜네요. 서정이 툭 던지면 종두는 멋쩍게 웃으며 국물을 조금 더 붓곤 했어요. 그런 사소한 대화조차 둘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준 덕분이었죠. 매일같이 무료급식소를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서정과 종두는 그저 따뜻한 사람들로 자리 잡았어요. 이서정 관장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고상범 씨보다 종두 씨가 낫네. 손맛이. 이런 농담이 오갈 때마다 서정은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그 또한 지나간 일로 웃어넘길 줄 알게 되었죠. 종두는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에 성격도 서툴렀지만 손끝 하나하나는 정직했어요. 급식소의 낡은 의자 하나를 고칠 때도 벽에 못을 박을 때도 그는 마치 서정의 마음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럴 때마다 서정은 종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참 좋다고요. 주말이면 종두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고추, 상추, 가지 같은 소박한 작물들이었지만 그걸 수확해 급식소에 내놓을 때 종두는 세상 누구보다 뿌듯한 얼굴을 했어요. 이거 다 종두 씨 농사 덕분이에요. 서정이 칭찬하면 종두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서 서정은 속으로 웃음이 터졌죠. 서정도 달라졌습니다. 상범에게 당했던 배신 이후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단련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죠. 하지만 종두를 만나고부터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니구나. 늦게 온 사랑이지만 더 깊고 더 단단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종두는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하루는 무료급식소 한쪽 벽면에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정, 종두, 그리고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종두가 말했습니다. 서정 씨, 참 잘 살고 있어요. 예뻐요. 지금 이 모습이. 서정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두 손이 맞닿을 때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가끔은 두 딸이 미국에서 영상 통화를 걸어왔죠. 엄마, 오늘도 종두 아저씨랑 급식소예요. 그럼 여기 없으면 내가 심심해서 어찌 살겠니? 두 딸도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먼 나라에 있더라도 엄마가 웃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종두와 서정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법적인 부부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 친한 동반자였습니다. 종두는 종종 말했습니다. 서정 씨, 난 명패보다 이런 밥그릇이 더 좋아요.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그거면 충분하죠. 서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 서정과 종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국화꽃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죠. 서정 씨,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조용히. 종두의 말에 서정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하루하루 아껴가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젊음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사라져도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거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지어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종두는 천천히 일어나 서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갑시다. 서정 씨. 내일도 바쁘잖아요. 서정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 서정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 지금이 가장 젊고 가장 행복해요.